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원래 오늘은 방송 날이 아니죠.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제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물량도 많이 털렸고, 이게 빠져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영상을 또 찍더라도 주말 내내 스트레스 받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뭐 금요일날 영상을 관심 가지시는 분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래도 영상을 찍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코스피는 1.0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2.55%좀 하락이 컸죠? 마감을 하였어요.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 코스닥 양매도 나왔고 코스피도 양매도가 나왔어요. 어제 오늘 물량이 좀 많이 나갔죠? 어제 코스피 꽤 많이 나갔어요, 물량이. 대신 어제 물량이 코스피 외놈들이 많이 나가긴 했지만 개관들이 좀 받았다라는 거고, 결국엔 어제 뭔 일이야? 하면서 외놈이 던진 걸 개관이 받긴 받았는데 어제 그제 계속 이 파월씨가 김파월씨가 TV에 나오죠. 김파월씨가 TV에 나오면서 첫날에는 좀 어리버리 까다가 둘째 날에는 첫날에 하도 많이 쳐맞아서 그런가 둘째 날에는 아직 일을 좀 간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좋지 못한 발언을 하면서 금리가 0.25냐 0.5냐 뭐 결정이 난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현재의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뭐 시장은 불확실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어떤 거?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다. 왜? 불확실성하니까. 즉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돈 안에서 시장이 긍정적이라면 좀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코스닥에 집중할 거라는 거고, 시장이 부정적이라면 코스닥은 버리고 뭘로? 코스피로 그나마 매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손이 근질거리니까. 절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다. 뭐 개인 입장도 그렇지만 외국인 기관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왜 하냐? 얘네들은 이게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일이니까. 일이 있든 없든 회사에 출근하고, 일이 있든 없든 회사에서 주는 점심을 먹는 것처럼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뭐 한다? 돌린다. 대신에 규모만 작아질 뿐이에요. 없어지진 않는 거고. 그렇다면 시장이 불확실성하고 좋지 않을 때는 그나마 어디에? 코스피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현황 보더라도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불확실성하고 부정적일 땐 다 팔고 나중에 다시 사도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물량이 확 나가죠. 다 팔고 나가고 다시 사도 된다. 왜? 코스닥은 어차피 제자리 온다라고 아예 사고방식을 지네들끼리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가 아니구나. 월요일에 영상 찍으면서 에코프로는 이제 뭐 해야 된다?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물량이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아래도 흔들 거라고 그랬죠. 박스 쳐놓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간 돈이 아직까지 어디 종목에 들어가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왜? 확실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0.25든 0.5든 뭔가 확실시 되는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재 소멸이든 호재든 어찌 됐든 기준을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현재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불확실성하니까 결과가 나오고 투자를 하자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0.5로 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오후장에 좀 끌어당기긴 했지만 또 월요일장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주 뭐 CPI든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흐름 보면 코스닥은 결국엔 800포인트를 깼어요. 800포인트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고, 그죠?
시가부터를 뭐 했다? 800 밑으로 시작시키죠. 왜? 800이 저항이 될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밀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 음봉 자리까지 때린 거예요. 785 정도 자리까지.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지금 현재의 자리도 뭐 할 수 있는 자리? 지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 785, 784 자리가 지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시가가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77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갈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인 거고요. 770까지 내려가더라도 시장이 하락의 추세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770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 골치 아파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은 요 안에 가둬놓는 자리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 안에 가둬놓는 자리고, 주봉은 이번 주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죠. 거래량도 터졌고, 5일선 위에서 일단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끝났는데, 다음 주 되면 요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 되면 요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다음 주 시가가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밀리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코스피는 2400포인트를 이탈했다라는 거고, 결국 2400포인트 정도가 단기 지지의 라인인 거고요. 이 자리 깨지면 2355포인트까지는 뭐 해야 된다? 열어놔야 된다. 지금의 자리도 단기 지지의 라인이다. 코스피는 이번 달 어디였지? 단기 지지의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2355포인트 유지하는지 보시고, 요 자리 깨면 결국엔 또 주저앉아야 되는데, 2300까지 주저앉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글쎄요. 그러기에는 아직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자리까지 밀 이유는 없다. 뭐가? 코스피는. 코스닥은 사실 밀려도 의미가 없다. 왜? 지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다 던졌으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그 나머지 물량까지 던지고 나면 어찌됐든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코스피를 받았으면 나중에 코스피 올라갈 때 코스닥만 소외시켜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뒤따라 올라가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 위에서 팔고 눌러놓고 밑에서 또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런 자리를 770만 유지한다면 그래도 3월달, 지금이죠? 4월 중순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밀고 내려와야 되겠죠. 740포인트 부근까지. 올해 상반기 요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뭐 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745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고, 그 자리를 찍고 나면 분명히 뭐가 나온다? 금리를 확실하게 이제 줄이든 아니면 금리가 동결이 나오든 둘 중에 뭐가 하나 나올 거예요. 왜? 항상 얘네들은 재료 때문에 차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차트의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놓고 재료를 터트려요. 결국에 항상 얘기하죠. 돈 있는 놈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량을 샀어? 그러면 위로 올리면서 또 돈을 써야 되는데 나 혼자 올리면은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의미로 뭘 만들어? 뉴스를 뿌리는 거예요. 뉴스를 던지는 거예요. 호재!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어준다. 깊은 곳은 돈이지만 이 돈을 굴리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되고요.
결국엔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요 이평을 깔고 내려가면서 밑에 있는 이평이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캔들은 이랬든 저랬든 이 위에서 버텨내야 돼요. 그래야 내려가고 올라오면서 다시 뭐 올라왔다가 이제 눌리겠죠. 얘는 또 눌리고 얘는 잡아 돌린다고요.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뭐가 된다? 어느 정도의 정배열 흐름을 만들어낸다. 가장 큰 장기 평선을 끌고 가겠지만 결국 여기서 미친듯이 상승하는 흐름보다는 잘해야 큰 박스가 나온다라는 거고, 잘못하면 작은 박스, 밑에 박스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올해 여기서 놀 거냐, 여기서 놀 거냐예요. 그냥 쉽게 판단하면. 그죠?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거냐, 레벨 다운 시킬 거냐. 결국 내가 대형마트를 갈 거냐, 홈플러스로 갈 거냐, 아니면 동네 슈퍼로 갈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결국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최소 10,000원 이상의 밥을 먹느냐, 아니면 10,000원 이하의 밥만 사 먹느냐, 뭐 그런 관점으로 시장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지수는 그렇고요. 그럼 오랜만에 저것도 봐야 되겠죠? 고버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주가가 눌려야 될 자리에서 코스닥만 상승하고 코스피를 계속 잡아놓으니까 저점 올려가면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오늘 뚫어 올렸거든요. 다시 또 뭐 했다?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3,150원을 기준으로 요 위를 뚫어 올리느냐 못 올리느냐가 앞으로의 시장의 영향의 방향성을 잡는다. 구름대 안에만 갇혀도 상관없다. 왜? 갈수록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무슨 소리냐? 지금의 자리로는 여기가 100%예요. 이 100%에서 중간값이면 요런 관점인 건데, 시간이 딜레이 되면 될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시장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악재가 크게 터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폭을 다 활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뚫어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버텨내면 이제는 여기와 여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보다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대신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시장이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왜? 얘도 뭐라 그럴까요?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수익금은 지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급등하는 잡주에만 투자를 했다면 여기서는 우량주로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만큼 폭이 넓은 내 손실을 지켜줄 수 있는 청산을 당하더라도 넓어지는 자리까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다이렉트로 눌렀기 때문에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다이렉트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간 애매하다. 뭐 구름대에서 계속 살려놓고 있죠. 얘가 죽어야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 어찌됐든 3,150원 기준 잡고 150원 단위로 3,300원 기준 잡고 그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 시장이 좀 눌리더라도 그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도 단기 지지의 라인이다. 그러면 인버스의 기준으로는 저항의 라인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종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비보조시 좀 움직였죠. 비보존 비보조 제약이라 하는데, 얘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진짜 양아치예요. 종목 자체가 양아치고, 뭐 KPM이나 텔콤보다 얘가 시총이 더 높아요. 근데 대주주 물량이 많은 거는 좀 특이하긴 해요. 그래도 KPM이나 텔콤보다 뭔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한 이 기대 가치는 좀 남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요만한 회사가 이 비마약성 진통제를 과연 만들 수 있느냐예요.
아직 다른 데서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성공이 확실하면 최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거고. 좋은 뉴스가 나왔어. 올라왔어? 갑자기 나쁜 뉴스가 나와. 눌렸어? 또 좋은 뉴스가 나와. 눌렸어? 오늘 뜬금없이 지분을 좀 늘렸대. 그래서 오늘 튀었죠. 그죠? 이게 재밌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좋은 뉴스는 누가 내? 회사에서 내요. 왜? 내가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그럼 나쁜 뉴스는 누가 내요? 우리 회사와 등져 있는 누군가가 내는 거예요. 그죠? 원칙은 그렇죠. 나를 적으로 생각하는 누군가가 내는 거야. 근데 실제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와 비보존과 대적하는 회사는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나쁜 뉴스는 누가 내? 좋은 뉴스를 냈던 놈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결국엔 지들이 뉴스로 뭐 한다? 500만원, 1000만원 써서 2억, 3억, 10억을 헤쳐먹는 거예요. 헤쳐먹는 거예요, 그냥. 물량을 넣었다 뺐다. 기존에 모았던 물량 위에서 털고, 밑에서 받고, 뉴스 올려서 갭 뜬 걸로 팔아먹고, 또, 물량 늘렸으니까, 한 번 흔들어서 또 팔아먹고. 이해되죠? 그런 관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얘가 날아가는 그림을 만들어내려면 뭐 해야 돼? 얘 이제 점으로 가야 돼요. 점으로 가야만이 날아간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흐름은 하방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좋은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존에 여기까지 빠져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횡보할 거냐? 아니면 비보존이 진짜든 가짜든 뭘 떠나서 여기 자리까지는 메꿔놔야 된다 그랬던 말이란 말이에요. 왜? 이 뉴스로 올랐던 자리니까. 그럼 결국 이 자리를 반납하니까 뜬금포 없는 뉴스. 물량 늘렸다. 라고 하면서 오늘 한번 슈팅을 나왔죠. 1300원까지. 딱 여기 자리까지만 판단했던 자리거든요. 왜? 위에 저항이 너무 많아요. 하도 밀어놔가지고. 위에 저항이 많아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선 이제 갭으로 뛰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뭐 해야 된다? 밑으로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뭐 했다?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있는 자리다. 이미 뭐 털었고 밑에서 조금 받긴 했지만 이 물량이 또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그냥 흐지부지의 흐름을 당분간은 만들 거다. 그러면 이제는 1200원과 다시 980원 사이에서 뭐 할 수 있다? 횡보할 확률이 높다. 횡보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차후에 무언가로 이슈로 또 한 차례 그때 올라갈 흐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주봉으로 보더라도 위아래 흔들다가 뭐 했다? 매물을 이겨먹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이 자리에서 박스권 쳐야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 볼 일 없다라는 소리예요.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라. 아직 갈 자리 아니다라는 거고 결국엔 얘가 갈 자리라면 자, 텔콤과 KPM 특크가 이 모양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보존이든 KPM이든 텔콘이든 다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그나마 비보존은 지 혼자만 바닥에서 올라와서 위에서 놀면서 물량을 털었다라는 거고 그죠? 그래도 밑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권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텔코는 수익권이 없어요. 지금의 자리는. 여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자리는 수익권이 뭐다?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인 건 바닥에서의 거래 터짐 현상은 나쁘지 않다. 왜? 누군가의 물량을 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니까. 대신 조건이 붙죠. 물량을 터트린 건 좋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결국 물량을 지금까지 버티게끔 만들었던 요 자리에 누군가가 다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닥에서 기존에 횡보시켰던 요 자리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라면 그 들어왔던 누군가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닥에서의 이랬든 저랬든 올라가지 못했지만 거래가 터졌다라는 건 누군간 나가고 누군간 들어왔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 들어온 놈이 기존에 들고 있던 누군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갈 기회를 준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즉, 뭐 실적이든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 요소만 사라진다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1,1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이 종목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이다. 대신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고 다시 한번 밀고 내려간다면 뭐다? 얘는 또 960원대 밑에서 물량 받아야 됩니다. 결국엔 어찌됐든 950원대는 이탈 안 할 건데, 그래도 앞자리가 1,000원이면 1,000원일수록 앞으로의 흐름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한 1,900원대까지.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한번 띄울 거다. 그게 아니라 1,000원 밑으로 또 질질 흘러내려온다면, 여기서 흔들었던 놈들 비보존하고 텔콘하고 좀 같이 움직였으니까 얘네들 털고 나갈 때 이 새끼들도 털고 나갔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꼭 긍정적인 부분을 판단한다면 그런 흐름이 있다. 사실 뭐 이 자리에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게 없죠. 근데 이미 들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들 때 점을 보러 가는 이유는 뭐 그 말을 꼭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뭔가 기댈 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냥 그런 기대감이라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 손절할 거 아니라면. 그래서 추세는 아직은 하방이에요. 이 자리를 버텨내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 내려갈 게 아니고 옆으로 버텨내다 보면 뭐 한다? 뚫고 나온다. 그러면 그때 뭐 하나 할 수 있다. 결국엔 이거 실적 발표가 나왔나? 뭐야? 뭐 치료제 판권 계약이 해지됐네. 1월달 거구나. 아직 실적 안 나왔죠? 혹여나 실적이 뭐라도 팔아갖고 좋게 나오면 그게 분화구가 될 수도 있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뭐 당연히 좋진 않겠죠. 얘 이번에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나? (19) (20) (21) (22) 1, 2, 3, 4. 이번에도 마이너스 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적이 이번에는 잘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잘 나오는 것밖에 없다. 실적이 잘 안 나오면 600원대까지 밀고 가겠다라는 관점이네요, 또. 참. 뭔가 행동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평이 찍어 누르는 자리라. 이게 얘는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고 1,900원, 뭐 1,700원대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 좀 잘 확인하시고, 실적이 좋지 근데 뭐 주담이라는 새끼는 뭐 괜찮다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새끼들이 많아서 실적이라도
확인을 미리미리 해보세요. 전화해서. 실적이라도 잘 나오면 상관없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분명히 한 번 더 밀 확률이 높아요. 그럼 여기가 박스권이라면 이 박스권 밑으로 시가 형성하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한 700원 마지노선까지 한 번 정도 밀고 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리를 다시 잡을 수 있다. 근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면 답답하다라는 거죠. 그럼 관리 종목이 나중에 이제 풀어진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뭐가 걸려? 1년이 걸린다. 이해되시죠? 최소한 1년짜리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그런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털어내는 자리냐? 아니면 이미 그런 것까지 생각이 돼서 이번엔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개인들한테 준 거냐를 뭘로 볼 수 있다? 1,000원인 1,100원을 이탈하냐 안 하냐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 정보가 뭐 A다 B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악재가 나올 것 같다 혹은 이게 호재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것 정도까지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KPM테크도 뭐 매한가지의 그림이고요. 뭐 얘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나가냐 나가지 않느냐로 보시면 되고 최근의 자리는 KPM테크가 훨씬 나아요. 이제 다시 대장의 본모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지 차라리 더 낫다. 왜? 텔코는 비부조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금 더 모양이 별론 거예요. 근데 그 별로가 사실상 실적적인 부분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즉 좋게만 이슈가 나오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좋게 안 나오면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생명이 실적에 나왔다. 역시 그죠? KPM은 일단 흑자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나오네요. 얘네들은 실제적으로 전환사채 발행하고 이걸로 돈 버는 회사라서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혹은 제3자 배정을 하더라도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매출액은 올랐고 이건 또 뭐야? 연결은 손해인데 단기적으로는 흑자라는 소리네요. 그죠? 그러면 굳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 같은데 그러겠죠? 근데 차트가 그지 같아가지고 아직 KPM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텔콤만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KPM이 잘 나오면 텔콤도 같이 나오겠죠. 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한데. 아니면 예전에 뭐예요 그거 게임주 중에 넥슨하고 넥슨GT처럼 이제 합병됐지만 걔네들은 서로 몰아주기 했거든요. 전 연도는 얘네가 엄청나게 나오고 이번 연도는 얘네가 나오면서 얘는 안 좋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굳이 텔콘이 그러진 않겠죠.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수 있다. 일단 좀 지켜봐라. KPM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는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세요. 여기 기준이고 중간값이고 31만 5천원 기준으로 위에서 버티는 시간이 맞냐 밑에 있는 시간이 맞냐에 따라서 팔아먹냐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냐 얘 결론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시장이 빠지면 뭐 얘는 빠져야 되는 거고, 시장이 오를 거면 얘를 끌어올릴 거고. 왜? 시총이 높으니까.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마땅히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레몬이 좀 최근에 핫했죠. 그냥 묻지마더라고요. 경고를 먹어도 쏠쏠하게 좀 주워 먹긴 했는데, 단기 9점대 부근이에요.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의 관점이고, 거진 만원대까지 왔다가 일단 밀렸어요. 일단은 윗꼬리가 짧아졌다라는 건 이제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시세적으로 이제 볼리저 밴드가 다음 주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월요일날 시가가 8,700 위에서 시작하는 흐름일수록 위로 한 번 더 뭐 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시가가 밑으로 8,200원 밑으로 시작하면 뭐 한다? 한 번 눌러서 5일선 확인하러 내려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뭐 죽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걸 판단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정지는 피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알 수 없는 자리다. 뭐 이런 종목을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제 오늘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였어요. 뭐 GN 에너지도 그렇고 들었다 놨다 난리도 아니었다.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었다 놨다 하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얘는 신고가의 관점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 뭐 해야 된다? 5,950원 넉넉 잡더라도 얘는 5,8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고점 확인하러 올라온다. 지금의 요 박스권 유지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이 자리 깨지고 내려가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6,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뚫어 올린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수급을 이어갈 거냐 이어가지 못할 거냐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니드는 우리가 공부했던 요 안에서만 버티면 되는 거고, 둘 중에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죠? 일단은 원하는 위치까지 뚫었어요. 확인하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솔직히 건들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다. 그 기술적 반등이 5,650 오늘 찍었네 그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 나왔네. 오늘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박스권 5,100원 유지하는지 확인하셔라. 이 자리 그래도 확인하면 다시 한번 못해도 5,350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이제는 위에서 못 버텨내면 다시 이 안으로 가둬놓는다. 왜? 단기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까지 찍었어요. 여기서 어거지로 눌렀다 그랬죠? 그 물량을 여기서 정리했어요.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죠? 구름대 하단 찍으면 위로 열려있는 구간, 남아있는 자리는 있지만 뭐 2평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서 구름대가 낮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안에서 돌릴 거예요. 이제는 요 위까지 올라갈 일 없을 확률 높다. 뭔가 좋은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슈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 그림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첼라 머리통을 살짝 들었네요. 그죠? 기존 영상에서 올라왔지만 여기 횡보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끝나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올라오는 자리 만들어냈고, 이제는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서 올라올 때 일단 16,000원 회복하는지 보셔야 되고, 16,000원 회복하고 나면 17,000원을 뚫어 올리는지 보셔야 된다. 주봉상에도 구름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밑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 열려있지만 2평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뭐다?
굳이 2평을 괜히 만들진 않을 거다.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은 많이 잡아야 19,000원이 될 거다. 19,000원을 뚫어 올리더라도 뭐다? 윗골이 달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평을 괜히 만드는 건 절대 없어요. 신규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현재는 요런 자리인 거고, 요 자리에서 중간값이 16,000원이에요. 그죠? 16,000원 위로 올라타야 17,000원. 그 다음이 19,0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